안녕하십니까, 홍승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이든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좀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지침이 될 수 있고 또 감동이 될 수 있는 숨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은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또 해야 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 굉장히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음악과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이든이라면은 흔히 교과서에 모차르트, 베토벤과 함께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거기 덧붙여서 뭐 교향곡의 아버지다. 그것도 세 작곡가 중에 고전주의 시대를 처음으로 연 작곡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대표적인 작품을 이름을 사지선다형 나열하고 다음 중 하이든이 작곡한 교향곡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아마도 이 클래식 연주회에 가서 하이든 작품을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이든이 너무 평이한,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쉬운 곡을 써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해다 하는 사실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세기는 흔히 음악사가 아니라 일반사에서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전까지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인간보다는 신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전통과 관습이 사람의 삶을 많이 좌우하던 시기였는데, 18세기 계몽주의가 이제 발흥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또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흔히 이제 중산층 시민 계급이 이제 발흥했다.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권위에 이제 도전 또 위협이 되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귀족들과 같은 삶의 가치를 누리기를 원했는데요. 누리고자 했던 가치 가운데 음악이 아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넘기겠습니다. 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예, 하이든의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가깝게 또 살갑게 느꼈으면 하는 의미에서 붙여봤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고요. 자, 뭐 하이든의 간략한 프로필에 대해서 문자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은 이건 흔히 이제 여러분 자료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1732년 태어나서 1809년,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오래 산 셈이 됩니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요즘 우리가 예술가, 음악가 그러면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뭐라 그러죠? 뭐 자유로운, 이런, 또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방탕하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고, 특별히 하이든이 더 모범적인,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진행하면요, 이렇게 대표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 과거에는 교과서까지 실렸던 작품이 결국 하이든의 작품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도 그 세 가지 비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빨간 글씨로 카스트라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첫 번째 비밀 이야기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32년 로라우, 비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비인 근교인데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마차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고 뭐 또 수리하고 이런 일이었는데요. 요즘과 다르게 그 당시 이렇게 농업에 종사해도 그렇지만 기술자들의 생계가 그다지 녹록치를 않았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두 자릿수, 당신은 낳았다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 이제 보통인데요. 여담이지만 바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자녀를 다 잘 성장시켜서 음악가로서의 삶도 굉장히 고단했을 텐데 그런 자녀 교육에까지 굉장히 뭐 지금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거기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자식이 많은 집, 요즘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낳기는 많이 낳았는데 책임질 수 없고 그러면은 이 자녀들을 이런저런 이유 핑계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좀 이제 불편한 얘기지만 입이라도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하이든은 마침 목소리가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살던 친척 중에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그 하이든의 목소리를 듣고 야, 요놈 봐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이든 부모에게 내가 데려다가 키울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욕심은 이제 그 성가대 이제 그 단원으로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요, 교회 성가대는 반드시 남자 어린이가 필요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조금 더 있다가 제가 할게요. 근데 하이든이 워낙 그 목소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또 그 삶이 좀 잘 풀리려고 했는지 하필 그 친척이 지휘하는 교회 성가대를 누가 방문하게 되냐면요. 비엔의 성 슈테판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스트리아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성당이고 황실 부속교회입니다. 거기 성가대 지휘자가 하이든 목소리를 듣고 또 데려가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비인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해마다 비인 소년 합창단이라고 내한 공연을 가지는데요. 그 비인 소년 합창단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어린이 합창단 그러면은 뭐 모양새 보기에도 그렇고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오히려 여자 어린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어린이 합창단 뭐 대표적으로 비인 소년 합창단,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 오면은 남자 어린이들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권 문제라든지 뭐 인간의 그 권리 뭐 이런 문제는 그 유럽에서 훨씬 더 일찍 눈 뜨고 더 민감한 문제인데 이렇게 잘한다는 어린이 합창단 어떻게 남자 어린이들만 다 데려다 놨지 싶을 텐데요. 여기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과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여성들이 그 노래하는 거를 썩 좋지 않게 봤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흔히 이제 구약 성서에 뭐 아담과 이브 얘기도 나오지만 여성들은 항상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교황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노래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성가대에 들어갈 수는 없고 한데 그 음악이 완벽하게 이렇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이제 합창 그러면 사성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프라노, 알토 성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 성가대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목소리는 필요하고 이럴 때 이제 해결책이 변성기 이전에 남자아이들이 여성 성부를 맡아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톨릭 교회 성가대마다 목소리 이쁜 남자아이들이 꼭 필요했고 말하자면 지금 오늘날 비인 소년 합창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합창단이 사실은 풀네임으로 말씀드린다면 비인 성 스테판 성당 성가대 부속 소년 합창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원래 그러니까 해외 순회 공연 하지 않는 동안은 그 성당의 미사에 항상 이렇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빈소년 합창단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무려 4개의 성가대가 있어서 4개의 소년 합창단이 있어서 1년 내내 서로 돌아가면서 순회 연주를 가지고 있죠. 그 바로 빈소년 합창단의 진짜 300년 전 선배가 바로 하이든입니다. 자, 그 목소리 이뻐서 빈
성슈테판 성당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최소한 여기서는 먹고 입는 거 걱정 안 했을 거고, 또 성가대 필요하기 때문에 최상의 음악 교육, 또 교양부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 떨어져 있다는 거 말고는 하나도 안타까울 일이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유통기한, 말하자면은 이 변성기가 되면은 이 성가대에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더 재능이 있고 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냐면은 남을 수 있는데, 단 거세를 해서 그 목소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어림도 없는 얘기죠. 내가 뭐 성가대 대원하는 게 뭐 대수라고 거세한다는 거 참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옛날 이때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또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합창은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소리를 모아서 그 남자 어른들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 음악 가운데 부르는 독창, 혼자 불러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변성기 전에 남자 어린이의 음량만 가지고는 썩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거세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 어른이 그 독창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이제 목소리도 크고 또 고음도 잘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 무대에서 이렇게 거세한 남자 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오히려 뭐 테너나 베이스 가수들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이든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기 직전에 조금 이제 장난도 심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성가대를 나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작곡가 하이든을 오늘날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시로 봐서는 근데 하이든한테도 굉장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이든의 비밀이라면은, 아까 이제 거세에서 여자 목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남자 가수를 전문 용어로 카스트라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하이든이 선택만 미리 했더라면은 카스트라토 가수였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럴 뻔했다는 게 하이든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스트라토 가수가 되게 어떤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파리넬리라는 영화, 파리넬리라는 이제 주제 검색어 가지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2시간 넘는 영화도 돼 있고, 영화의 그 장면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이든보다 조금 더 전 시대, 핸델이 살았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오늘날 좀 비유하자면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뭐 BTS 같은, 요즘 연예인들 인기보다 더 하면 됐지 덜 하지 않았던 당대 최고의 카스트라토 가수의 일대기가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이트에서 그 영화 전부를 다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그 중요한 장면들이 이렇게 편집해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이든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이게 재밌으라고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그 시절의 음악가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고난한, 진짜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힘든 삶이었다, 또 하이든도 그 한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